베트남 출장 도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운구됩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에게 고액의 차명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국회의원과 다른 인물입니다. 정부가 2037년과 38년 준공을 목표로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합니다. AI용 전력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해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4년여 만에 1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출장 도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으로 운구됩니다.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공항에 나가 맞이할 계획인데요.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회장과 기관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항공기가 베트남 현지를 떠나 밤새 비행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6시 52분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을 담은 관이 대형 태극기에 감싸인 채 베트남 호찌민 국제공항을 떠났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입국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됩니다.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부터 시신 운구를 영접하고 이후 빈소를 지킬 예정입니다. 민주평통은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장 겸 사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사회장은 국가에 공적을 남긴 인물이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방식입니다. 상임 장례위원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와 정당 상임 공동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맡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는 등 애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잠시 멈추고 야당과의 정쟁 요소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는 생전 남북관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이 조전을 보내올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생전 북한을 수차례 오가며 남북관계에 힘써왔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이 시작입니다. 2007년 3월엔 3박 4일간 비공개 방북했는데 같은 해 10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엔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또 한 번 방북했으며 한 달 뒤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11주년 공동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은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 행보를 고려할 때 북한이 조문객이나 조전을 보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 북한은 남측 인사의 장례에 4차례 조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조전을 보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북측의 동향은 없고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의를 표명했으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차명 고액 후원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지인을 동원해 후원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려고 더불어민주당 D 의원에게 차명 후원했던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2023년 민주당 D 의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살펴보니 7월 초쯤 500만 원을 입금한 인물이 발견됩니다. 공교롭게도 후원 시점은 김 전 시의원이 보좌관과 D 의원에 대한 차명 후원을 논의한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사람은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측근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 인물도 당시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시의원이 정치인 후원을 위해 측근을 동원했는지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명 후원을 한 뒤 실제 D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 소환 조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난 선거 앞두고 김경 씨 의원은 왜 만나셨어요? 나중에 제주일도 전화질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보좌관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강 의원은 20시간 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강 의원의 신병 처리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공천원금을 받은 혐의와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경찰은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흡수 통합을 의도한 듯한 발언들을 내놓자 조국혁신당이 즉각 발끈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발의를 멈추라는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유지돼야 된다는. 민주당의 이 발언 하루 만에 조국혁신당이 발끈했습니다.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흡수 통합을 의도한 것이라 보고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합당 관련 언급을 자제했고 합당과 관련한 절차는 양당 간의 문제는 논의하기에 매우 이르고 적절치 않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 동안 정쟁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 속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통령 발의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발의를 그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당이 정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의심도 연일 제기됩니다. 지산 승리는 명목이고 8월 전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벌써부터 공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혁신당과의 신경전과 당내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당은 조국 대표에게 합당 협의 전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퇴원하며 조만간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린 만큼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한 장 대표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단식 농성을 중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극구 말렸다고 했으나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겠다.
장 대표의 퇴원으로 한 차례 미뤄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최고위에 장 대표가 복귀한다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제명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또 지금은 그렇게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의견 다양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퇴원한 날 윤리위는 친한계 핵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무감사위가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인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탈당 권유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중징계입니다. 한 전 대표는 즉시 SNS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으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국회 앞에서 2차 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광주 전남 특별시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청사 소재지를 놓고 입장이 서로 갈리고 있어 최종안 도출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시행합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민간 주요기관 등을 찾는데요. 이번 협의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가 오늘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판다를 들여와 사육해온 일본은 중일 관계 악화 속에 54년 만에 제로 판다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배우 차은우 씨가 논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국세청 조사를 피해 군대로 도망갔다는 이른바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차은우 씨가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어젯밤 사과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봄 차 씨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차 씨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활동은 하지 않는 사실상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20%가량 세금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율로 따지면요. 네. 엄마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소득을 나눠서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 지난해 7월 입대가 세무조사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차 씨는 결국 자신의 SNS를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차 씨는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광고계가 잇따라 차 씨의 광고를 내리면서 향후 이미지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 만류했지만 실패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한덕수 재판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했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김건희와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무마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이상한 비상계엄 선포 모의나 군인과 경찰의 출동에 그 어떠한 관여한 사실이 없고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던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까지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 수급을 위해 윤 정부의 계획을 유지하기로 한 건데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세울 원자력 발전소 3호기입니다. 착공 9년 만인 지난해 말 운영 허가를 받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 4호기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경북 울진에서도 원전 2기가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정부는 추가 원전 건설 등 원전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친 정부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탈석탄과 AI 등 현실적인 전력 확충의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 어려워진 정부는 곧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데 계획대로라면 원전 2기에 대한 공사는 오는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현 기자,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높이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의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의 내용을 재확인했지만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상가 주차장 3층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는데 본인이 차에 어떻게 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서 있던 남성이 주차된 차에 올라탑니다.
1시간쯤 시간이 흐른 뒤 시동을 켜더니 출구가 아닌 차량 정면 벽 쪽으로 돌진합니다. 주차장 3층 벽을 뚫은 차량은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스 터지는 소리처럼 펑하는 소리가 다들 놀라셨죠. 창가에 있다 계시는 손님들이 차가 떨어지는 것까지 목격을 하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도 취하고 아마 사고 충격이 있었는지 운전석에 어떻게 앉았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떨어진 곳은 상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상인이나 행인 같은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벽을 뚫고 나가면서 배관이 부서지는 바람에 일부 식당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일부 치과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수면 마취 실태 MBN이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강남의 한 대형 치과를 찾은 7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안정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한 대형 치과 의원입니다.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30일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이곳을 찾은 7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로 지령을 내렸어요. 의식무, 호흡 이상.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당시 의료진은 여성의 정맥에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만 원을 내면 마약류 마취제를 투여해주는 이른바 수면 치료를 해준 겁니다. 미다졸람과 케타민은 모두 호흡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생리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쉬워서 투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의존성이 강하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당국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해당 치과는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며 마케팅에 이용해왔습니다. 치과 진료 누구라도 정말 무섭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면 마취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망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병원 측은 의료사고 사실을 숨긴 채 마약류 수면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숨진 여성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고령자인 여성의 상태를 충분히 모니터링했는지 약물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3천만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쿠팡이 밝힌 수치의 10,000배 수준인데요. 경찰은 사태 직후 자료 보존 명령을 어긴 의혹과 관련해 해외에 출국 중인 쿠팡의 로저스 대표에게 세 번째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 수순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쿠팡에서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종결은 안 됐지만 유출 자료는 계정 기준 3천만 건 정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쿠팡이 주장한 3천 건보다 10,000배 많은 수치입니다. Deleted it and never shared it with a third party. This is sensitive, and what the investigation has shown to date is that he never shared it with anybody and then deleted it. 중국인 유출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 기준으로 밝힌 쿠팡과 달리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쿠팡 내부에서 빠져나간 정보 전체를 유출 규모라고 특정했습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출된 계정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유출 사태 직후 접속 기록을 보존하라는 과기부 명령에도 5개월치 접속 기록을 삭제해 수사 의뢰된 쿠팡을 대표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출국 중인 로저스 대표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예외 없이 체포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 구인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코스피에 이어 이번엔 코스닥이 날았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하며 4년 만에 1000포인트, 일명 천스닥에 복귀했는데요. 장 초반 지나치게 오르자 한때 매수 주문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 오름편이 온통 새빨갛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종목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파란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무려 7% 넘게 폭등하며 그야말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개장부터 1% 오른 1003으로 출발하더니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 장중 고점인 106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긴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테마주 위주로 급등했던 지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장 초반부터 6% 넘게 지수가 급등하자 오전 9시 59분에는 더 사지 못하게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등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로봇주 강세 흐름에 따라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관심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 상승 시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23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4949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은 엔화 강세 흐름에 따라 25원 넘게 떨어진 144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춥지만 미국 전역엔 초강력 눈폭풍이 휘몰아쳤는데요. 추위를 피하려는 노숙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동부에 극한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스파게티는 물론 달걀도 깨어놓은 대로 그냥 얼어버릴 정도라고요. 여기에 폭설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노숙자들 지하철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블루라인 모습인데요. 노숙자들로 가득 찼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죠. 뉴욕에선 한 노숙자가 지하철 안에 천을 걸어 아예 자기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극한 한파가 도시의 그늘진 현실까지 드러내는 것 같아 쓸쓸함이 더해지네요. 네, 그런가 하면 눈으로 유명한 일본 삿포로에도 역대급 폭설이 내려 도시가 마비될 지경인데요.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까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네요.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려 축제까지 여는 일본 삿포로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이번 폭설로 1m 넘게 쌓였다는데요. 이렇게 많은 적설량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이후 처음입니다. 펑펑 내리는 눈에 전차도 겨우 다닐 정도. 강아지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려다 포기하고 맙니다. 삿포로 도심과 공항을 잇는 열차와 버스는 물론 항공편도 결항하면서 눈 구경하러 간 관광객들 발도 공항에 꽁꽁 묶였다고요.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2월 초까지 눈이 계속 올 예정이라 혹시 여행 계획 있다면 현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종종 우연한 실수로 멋진 결과물을 얻을 때가 있죠. 이번에 소개할 우는 말 인형이 바로 그렇게 탄생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 인형 판매로 분주한 중국의 한 상점. 미소를 띤 인형 사이로 뾰로통한 얼굴의 인형이 눈에 띕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중국 저장성 이후 국제무역도시에서 판매 중인 이 인형은 공장에서 웃는 얼굴을 잘못 찍는 바람에 만들어진 우는 얼굴 버전입니다. 실수로 탄생한 제품이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표정이 직장인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은 건데요.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늘었다네요. 웃는 얼굴보다 울상 인형이 더 인기라니 아이러니한데요. 이 붉은 말 인형처럼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나 보던 미국산 흰색 계란, 이젠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시범 수입된 미국산 계란의 유통을 앞두고 검역 검사와 세척 과정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계란의 가격은 한 판에 5,990원으로 국산 계란의 80% 수준인데요. 조류의 확산으로 오름세인 계란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올해의 섬으로 전남 여수의 거문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섬은 우리나라의 영토 가장 외곽 지역에 있으며 주민이 사는 섬 7개 중 하나를 선정해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중요성을 알립니다. 거문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기암괴석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삼치, 갈치 등 특산물과 거문도 사건 관련 역사적 가치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의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국세행정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자본 거래와 온라인 신종 탈세, 고가 아파트 변칙 거래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최대 규모인 만큼 경쟁자 독일을 꺾기 위해 재계 총수도 출동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사업 규모 60조 원, 수주한다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 원이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기업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2파전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자동차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성능은 물론 자국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 패키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동행해 우리 정부의 깜짝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정이 마무리되면 강 실장은 노르웨이를 방문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 천무 수출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 실장은 출국 전날인 그제 캐나다 참전용사를 추모하려고 전쟁기념관까지 찾아갔습니다. 양국이 안보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2박 3일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수뇌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짧은 시간 동안 장관급 인사 3명과 연이어 회담한 겁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잠 도입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지만 핵심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였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따라 대중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어진 공개 연설의 방점 역시 중국 견제에 찍혔습니다. We must be clear-eyed about China's ongoing military modernization and buildup and the growing activities of its military in this region and increasingly beyond. 특히 콜비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을 따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강력한 거부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일본으로 이동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부산과 제주 등 항구 도시들이 중일 갈등으로 때 아닌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발 크루즈선이 일본이 아닌 국내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 부산은 올해 중국에서 오는 배편이 20배나 껑충 뛸 거란 전망입니다. 크루즈선 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들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되겠죠.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영도 크루즈 터미널. 13만 6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중국 상해를 출발해 제주도와 부산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크루즈로 모두 중국인 승객들입니다. 제 뒤로 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 여행객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하루에만 부산에는 1,4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一直听说这边特别好玩，有很多的好吃的，然后我们也想过来体验一下。之前都是在韩剧里才能看到的场景。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중국발 크루즈가 40%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편수로는 작년보다 2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들이 외교적 마찰을 빚는 일본을 피해 국내 항구로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바다 국경을 책임지는 항만시설은 분주해졌습니다. 증가하는 크루즈에 대비해서 부산항공공사는 보안 인력 증원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크루즈 터미널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젓기에 나섰습니다. 제주를 거쳐 부산에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한 가운데 1박 2일 관광이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24시간을 시내에서 지낼 수 있게 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면세점과 호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우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텐데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해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6.6도, 춘천이 영하 12.3도, 부산 영하 0.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부산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는 주말을 기점으로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코스피 5천을 뜻하는 5천피에 이어 4년 만에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 일명 천스닥을 기록했습니다. 다소 생경한 용어들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올 한해 5천피와 천스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굿모닝 MBN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